거시가 아닌 구조가 시장을 지배한다. 사실 이 상위 10종목이 지금은 지수의 38.6%를 차지한다. 리더십 위에 레버리지가 갇혀있다. 작은 촉매만 가지고도 폭력적으로 증폭이 될 수 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현명한 투자의 길잡이 제임스입니다. 자, 오늘은요, 거시가 아닌 구조가 시장을 지배한다 라는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자, 이것은 어떤 거냐면요, 제가 자주 참고드리는 그 대가 한 분 계시죠? 시타델 증권에 있는 스캇 럼너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2026년도 1H, 그러니까 상반기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한국어로는 상반기 동안의 시장의 구조와 자금 흐름에 대하여 리포트를 쓰신 게 있습니다. 자, 이 리포트에서 사실 저희가 알아야 될 사실이 되게 많습니다. 여기 타이틀이 이렇게 돼 있죠. 거시가 아닌 구조가 시장을 지배한다. 그러니까 상반기는 거시가 아닌 구조가 움직이는 시장이었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상반기에는 이러한 구조가 5개의 구조적 힘이 있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구조적인 힘이 하반기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 리포트의 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반기를 결산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하반기에 어떻게 시장 흐름이 흘러갈 것인가 라고 하는 관점 두 가지를 다 보기에 좋은 리포트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참고로 이 리포트는 6월 30일자에 쓰여진 리포트고 제가 좀 재구성을 했습니다. 자, 일단 스캇 럼너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 시타델 증권에 계시는 매니징 디렉터이시고요. 시타델 증권이라는 곳은 아마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퀀트 헤지 펀드 중 하나입니다. 성과도 되게 잘 내고요. 그리고 시타델 증권이라는 그 증권사 자회사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전체 미국 증시의 거의 한 3분의 1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유동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분이 주로 시황 정보들을 브리핑 해주시는데요, 그 이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예측하시는 걸 되게 잘하십니다. 구조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 있는 유동성 흐름, 자금의 흐름,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투자라는 걸 얘기하는 건데요. 그래서 2026년도 기준으로 2월달 약세를 맞추셨고 3월달 중립, 4월달 강세 맞추시는 이제 이런 되게 적중률이 되게 높으시거든요. 그래서 별명이 월가의 작두맨이다 라고 불리시는 분입니다. 시장의 변동성과 자금 흐름을 기반으로 한 되게 유니크한 예측을 하기 때문에 적중률이 높은 편입니다. 사실 100%는 아니에요. 100%는 절대 아니고요. 근데 사실 시장에 100%라는 건 없죠. 50%만 넘겨도 사실 잘 맞추는 거거든요. 그죠? 50% 넘겨도 되게 잘 맞추는 건데 적중률이 되게 높은 편에 속하신다 라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의 의견을 되게 참고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저희 퀀턴스도 이제 퀀트 회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온 의견들을 참고를 해서 저희가 가진 데이터들과 기반을 해서 투자 결정을 내리는 편이죠. 자, 이분이 상반기 동안의 구조들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시장을 이끌었던 구조들에 대하여. 자, 이렇게 그래서 시작합니다. 거시가 아닌 구조가 지배하는 구조였었다. 2026년도를 정의한 것은 단일 거시 이벤트가 아니라 주식시장의 구조적 전환점 때문에 시장이 움직였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 시장에서 그럼 어떤 구조적 전환이 있었느냐, 첫 번째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집중입니다. 집중이라는 건 뭐냐면요, 상위 몇 개의 종목이 지수 전체를 이끌고 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이 상위 10종목이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라고 하는 것이요, 2020년도까지만 하더라도 25.6%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은 지수의 38.6%를 차지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쏠림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소수의 종목에만 돈이 몰려서 소수의 종목만 올라가게 되고, 그 소수의 종목이 올라가는 그게 사실상 지수 상승을 주도하는, 그래서 점점 리더십이 좁아지고 있다. 2023년도 이후에 10%가 증가를 했고 2022년도 이후에 보게 되면 13%가 증가했다. 즉 소수 종목 쏠림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뭐가 있을까요? 당연하겠지만 AI 테마라는 게 있죠. 사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S&P에 투자한다 하게 되면은 우리가 AI에 투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AI 대형주들에 대한 쏠림 현상이 매우 심해지고 있다. 자, 그 중에서 특히나 올해 되게 주도적이었던 부분은 뭐냐면 반도체가 어마어마하게 비중이 늘어났다. 자, 차트를 보셔도 되게 드라마틱한 결과가 나옵니다. 닷컴 버블 때, 그죠? 닷컴 버블 때도 이 반도체 비중이 S&P에서 올라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닷컴 버블이 끝났을 때 반도체 비중이 내려갔어요. 그리고 옆으로 쭉 행보가 어떻게 됐죠? 2015년도 2006년도 어떻게 됐습니까? 갑자기 비중이 확 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S&P의 5분의 1, 19.7% 정도가 반도체 섹터다. 그리고 사실 이것은 시장에서 최대 리더십 섹터다라고 얘기합니다. 단일 섹터 쏠림으로는 이 정도로 쏠림이 심했던 적이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수에 있는 상위권들이 전부 다 반도체들이 채우고 있다. 엔비디아, 브로드컴, 마이크론, 이런 기업들이 현재 이 S&P의 주도 섹터다라고 말을 해도 무방할 정도로 현재 엄청난 집중 현상이 생기고 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종목 간의 분산도는 극과 극을 달리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분산이 반전됐을 때 뭐냐면요, 이게 어떤 하나의 종목이, 그러니까 그 S&P에 속해 있는 그 종목들의 수익률 편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당연하겠지만 엄청나게 벌어졌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수 안에서도 수익률의 편차가 극과 극으로 갈린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리더십에 속하는 종목들은 많이 올랐지만 리더십에 속하지 않은 종목들, 그러한 종목들은 오르지 못했다. 그래서 극단적 집중 리더십으로 전환되는 기미가 여러 가지 데이터로 확인했었을 때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두 번째 변화는 뭐냐면 소유의 민주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사실 옛날 그 2026년도 이전, 그러니까 최근까지 사례를 보게 되었을 때 주식시장의 큰 손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주로 기관들이었죠. 기관들. 그러니까 기관이라고 하는 건 소수의 집중된 부를 가진 사람들, 부호들이 투자를 많이 했단 말이죠. 근데 최근에는 소유의 민주화, 즉 무슨 말이냐? 소득 기준으로 하위의 50%가 주도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펀드, 일반 가정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펀드 비중이 증가율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하위 50%에서만 보유 증가율이 무려 570%에 달한다. 그래서 사상 최대 수준입니다. 이 정도로 개인, 가계 주식 소유 확대된 적이 없었다. 그래서 시장 소유 구조 자체가 진화했다. 그래서 이제는 개인들이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참여하는 비중이 역대급으로 높아졌고, 사실상 그래서 이제는 개인들도 큰 손으로 봐도 될 정도까지 올라왔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어떤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했느냐, 패시브의 지배. 그러니까 이 가게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뭘 투자했을 때, 기관도 그렇지만 주로 뭘 투자하느냐, ETF를 투자한다. ETF를. 그 중에서도 지수 ETF, 뭐 S&P나, 그죠? S&P나 뭐 나스닥 같은 데 투자하는, 그죠? 이러한 자금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ETF의 순유입이 무려 1.2조 달러에 달한다. 그래서 ETF가 주로 시장을 끌고 갔었던 장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6개월에 과거 2.5년치에 해당하는 정도의 양이 어마어마한 자금이 들어왔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ETF가 움직이는 흐름들도 현재 시장을 구조적으로 바꾸는 그러한 동인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 주식시장에 있어서 큰 손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이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투자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할 필요가 생겼다는 얘기인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시장에서 투자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움직일까도 중요하지만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도 중요하죠. 그랬을 때 그 시장은 누구냐? 아까 말씀드렸던 개인들입니다. 미국에 있는 개인들인 거죠. 그럼 그들이 어떤 투자 행태를 보이느냐 라는 거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개인들의 특징은 뭐냐? 일단 구조적 매수세, 그러니까 매수를 주로 한다는 거예요. 매수를 무조건 오른다에 베팅한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오른다에 베팅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하락일이 온다. 사실 하락이 왔었을 때 그 반응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죠. 패닉에 빠져서 팔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패닉에 빠져 팔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우리가 바이 더 딥이라고 합니다. 바이 더 딥. 빠졌으니까 지금이 기회다 해서 들어가는 거죠. 근데 개인들의 매매 행태를 보게 되면은 하락일에 평균 3.5배수 매수를 한다. 평균보다. 그러니까 평균치보다. 평온한 날보다 하락일에 더 많이 매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개인들이 그 매수하는 행태를 보게 되면은 극단적 매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빠지더라도 빠졌으니까 더 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상 이 정도의 바이 더 딥이 나온 적은 없다. 그래서 기록을 가르치는 적이 있습니다. 6월 12일. 이때 사상 최대 순매수를 갱신했다고 합니다. 일평균 매수 금액에서 약 4배 수준 정도 되는 금액이나 개인들이 매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주 극단적인 매수세, 구조적인 매수세, 이런 것들이 시장의 지속적 수요원으로 작동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시장을 떠받치는 아주 강력한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이 오른다라는 편향이 진짜 극단적으로 드러나는 게 어디냐면은 옵션 시장입니다. 옵션 시장. 특히나 그 중에서도 반도체 옵션에 엄청나게 집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개인들의 자금이. 그리고 그 중에서 75%는 뭐냐? 콜옵션이에요. 콜옵션. 콜이 뭐냐면 오른다에 베팅하는, 오른다에. 그래서 예전과는 다른 리테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는 이제 단순하게 그냥 리더십을 추종하는 정도 그쳤다고 한다면, 이제는 옵션, 그죠? 이러한 것들까지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면서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행태를 보인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개인들이 주로 투자하는 옵션은 뭐가 있느냐? 반도체, 뭐 우주, 금속, 광산,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하는데, 주로 투자하는 게 이제 반도체에 엄청 쏠려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 좀 조심스러운 부분은 뭐냐면, 이러한 옵션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상 레버리지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극단적 형태 중 하나거든요. 그죠?
옵션 자체가 애초에 레버리지를 끼는 경향이 좀 있죠. 근데 그 레버리지 중에서도 개인들은 주로 뭘 투자하느냐, 여기 제로 DT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만기가 하루짜리인 겁니다. 만기가 하루짜리. 그래서 초단기 레버리지예요. 초단기 레버리지. 사실 이거는 거의 도박이거든요. 도박. 이거는 하루에 이 움직이는 폭을 정확히 맞추지 못하면은 전액 손실을 보게 되는 상품이에요. 근데 리테일이 투자하는 옵션 중에 절반이 뭐냐? 절반이 제로 DT, 즉 당일 만기 옵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 전체 옵션 30%가 뭐냐? 당일 만기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수준인 거거든요. 이게 2022년도 이후에 2배수 증가했다는 겁니다. 개인들의 행태가 말 그대로 초극단적 형태를 띠고 있다. 그래서 평균 만기를 보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의 절반이 이제 당일 만기고요. 평균으로 보더라도 3일 미만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그 초단타 매매를 하는 거고, 사실상 거의 도박에 가까운 수준의 레버리지를 투자한다는 겁니다. 이거에 결국 뭘 가져오느냐? 변동성을 증폭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뭐 그와 더불어서 레버리지 ETF에도 엄청 쏠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레버리지 ETF 현재 얼마나 투자되고 있느냐? 현재 무려 2,180억 달러나 되는 자금이 레버리지 ETF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것도 사상 최대 규모다. 그리고 또 놀라운 사실은 3개월 만에 60%가 증가를 했다. 그중에 그거는 반도체가 극단적 랠리를 하는 것에 어떻게 보면은 쏠리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리더십 위에 레버리지가 갇혀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이미 지수 레벨에서 이 반도체라고 하는 섹터에 이미 과도한 자금이 쏠려 있는데, 그죠? 그래서 집중이 되어 있는데 그 집중 위에 레버리지가 올라가 있는 구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짜 극단적 쏠림 현상 위에 레버리지 자금까지 포함되어 있는, 현재는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다 라고 구조를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근데 그런 과정에서 레버리지가 현재 지금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레버리지 시장에서 현재 지금 자금 조달 스프레드가 증가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를 아끼기 위해서는 보통 우리가 자금 조달을 해서 신용 대출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죠. 그죠? 근데 그러한 자금 조달 스프레드가 무려 현재 138bp 급등했다. 근데 그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 힘이 겹친 결과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집중 포지션과 레버리지 수요. 그리고 근데 레버리지를 빌려줄 수 있는 자금의 수요는 제한되어 있다. 근데 이것은 사실상 레버리지 비용이 증가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은 청산수의 취약성을 키우는 요인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레버리지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청산이 나올 수가 있는데, 청산이 나왔을 때 이 레버리지를 빌리는 수요가, 빌리는 금액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것을 추가로 조달을 해서 메꾸기가 쉽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청산수의 취약성을 키우는 요인이다. 근데 이게 지금 증가하는 속도가 보게 되면은 엄청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레버리지가 증가하는 그 각도와 유사한 각도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현재 시장의 구조에서 관찰되는 경향이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러한 와중에 현재 시장은 극단적으로 종목 선택이 중요해진 시장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에 동일한 내용이 한 건데, 시장에서 현재 대부분의 그 상승은 반도체 그리고 AI 섹터가 주도하고 있다 보니까 AI 반도체가 아닌 나머지 종목을 투자하는 사람들은 사실 지수가 올랐는데 본인의 종목은 그대로 이거나 오히려 내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 선택이 정말 중요해지고 있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P 내부에서 그 내재생산이라고 합니다. 뭔 말이냐면은 그 S&P 500 기업들끼리 상관성을 얘기하는 건데, 그게 현재 사실상 15년 만에 최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상 최강의 종목 선택 국면. 그래서 쉽게 말해서 테마가 잘 골라져서 그 집중된 테마에 투자한 사람들은 돈을 벌지만 그게 아닌 사람들은 돈을 잃는 극단적 국면으로 가고 있다. 이게 이 시장의 구조를 봤었을 때 우리가 보여지는 부분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거기에 더해서 현재 반도체의 변동성 리레이팅이라는 구조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는 뭔 말이냐면요, 반도체 종목들의 내재 변동성이 현재 평균치를 아늑히 상회를 해서 극단으로 가고 있다 라는 겁니다. 자, 이 내재 변동성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시장이 특정한 우리 투자 대상에 대해서 얘가 하루에 얼마나 움직일 것이냐 라는 걸 예상하는 건데요, 현재 그 내재 변동성이 리더십 그룹 중심으로 해서, 즉 이런 반도체 기업들 있죠, 마벨 테크놀로지스, 마이크론, 그리고 인텔, 이러한 기업들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즉 시장에서 현재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이러한 종목들에 대해서 극단적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구조적으로.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현재 시장의 변동성이 극단으로 커질 위험이 있다 라는 것도 여기에서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이런 변동성이, 사실 변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위도 있고 아래도 있죠. 위도 있고 아래도 있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사람들이 상승 쪽으로 변동성이 커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 주로 사람들이 예상하는 거는 하락을 대비를 해서 하락 수요에 베팅을 하거든요. 베팅을 하는데 근데 주로 어디에 베팅하느냐? 콜에 베팅합니다. 콜에. 즉 변동성이 확대되는 게 오르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라고 베팅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사실상 상승 프리미엄을 지속적으로 지불하고 있는 구조이다. 그게 올해 상반기에 관측되었던 전반적인 시장의 방향성이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집중, 레버리지,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의 참여. 근데 그런 개인 투자자들의 참여 매수, 그게 대부분이 매수로 쏠렸고 그것도 극단적 레버리지로 쏠려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됐다? 현재 변동성이 진짜 엄청나게 커진 상황인데 심지어 그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도 사람들은 뭘 보고 있다? 상승 쪽에 베팅하고 있다 라는 게 현재까지 상반기에 밝혀졌었던 구조적인 내용이다. 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이 5가지 구조 제가 설명드렸죠. 그죠? 근데 이게 독립적이지 않고 다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 방향을. 극단적인 집중. 그죠? 좁은 리더십. 그죠? 구조적 매수. 그죠? 이러한 부분들로 집중이 되어 있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특정 섹터들, 반도체, AI 그런 섹터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경향을 보였다. 근데 이러한 구조적 함의점들이 시장에 영향을 주는 걸 넘어서 이제는 시장을 정의한 단계까지 갔다 얘기합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은 사실 이 정도까지 이 구조적 쏠림이 생겼으면은 이제 이 구조적 힘이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시장을 정의한 단계까지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반도체는 구조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 그죠?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함의점들이 이러한 구조의 변화에 들어있다라고 종합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이 무엇이냐? 하반기에도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시장의 흐름에서 구조를 읽는 자가 이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그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은 그 올해 상반기 동안의 성장률, 물가, 실적, 그죠?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되었을 때 시장이 움직이는, 그죠? 그러한 것들이랑 사실 지금 이렇게 시장이 움직이는 게 설명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죠? 매크로적으로 이벤트가 되게 많았었죠. 그죠? 그리고 특히나 물가 같은 경우가, 그죠? 물가 그리고 금리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제 반도체나 AI나 그런 섹터들에 대해서는 사실 이 물가가 오르고, 그죠? 전세 때문에, 그죠? 그리고 성장률이 그 어떻게 나오는가 그런 부분들이 사실 AI나 반도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게 끼치는 게 아니라 어땠죠? 그냥 단순히 구조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었죠. 그죠? 그런 부분 봤었을 때 이제 구조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게 하반기에도 주도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왜 움직이나 보다 자금이 어떻게 흐르나 라고 하는 것을 볼 필요가 있다. 특히나 지금처럼 레버리지가 극단적으로 커진 상황에서 더더군다나 그렇다 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합니다. 리스크에 대해 얘기합니다. 이렇게 시장이 재편이 되었는데 그죠?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시장이 현재 이렇게 재편이 됐어요. 뭔 말이냐면 개인들의 매수세가 늘어났고 그 과정에서 구조적 레버리지가 늘어났고, 그죠? 자금 조달비가 늘어났고 그런 것들이 사실상 재편된 시장의 현재 as is인데 이러한 구조는 작은 충격에도 증폭이 될 수 있는 구조이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종합해보면 그죠? 시장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고 초단기 레버리지가 쌓여 있고, 그죠? 그런 와중에 사람들은 계속 상승만 보고 있고, 그죠? 그리고 이런 과정들에, 그죠? 자금이 비싸지는 구조에서, 그죠? 이런 상황에서 이것은 작은 촉매만 가지고도 폭력적으로 증폭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단 하나의 악재라도 나와서 그게 시장에 충격을 주게 되면 그 구조 자체가 취약성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변동성이 극단적으로 커질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면밀하게 대비해야 된다. 라고 말을 하면서 리포트를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5개의 힘은 하반기 내내 미국 주식시장의 지배적 동력으로 남을 것이다. 시장이 왜 움직이는가 아니라 자본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러한 부분을 이해를 하라 라고 하면서 이 리포트는 마무리가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이렇게 구조적인 데이터, 특히나 자금 흐름과 같은 그런 수치 데이터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면밀히 분석하고 투자하는 것을 저희는 퀀트 투자라고 부릅니다. 자, 퀀트 투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여기 하단에 고정 댓글 보시면은 저희 VIP 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상담 신청하시는 거는 무료이니까요. 꼭 한번 상담 신청해 보시고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퀀트 투자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인사를 드릴게요. 감사합니다.